작가의 캠퍼스에서 일단 출발은 간단한 빈 캠퍼스라는 기호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 운동과 이미지, 그러니까 이 어떤 움직임이죠. 운동이라는 게 밖에서 이렇게 뛰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작가의 움직임 혹은 그것을 관찰하는 대중의 시선의 움직임이 이미지로서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 스파크가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기호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그 기호가 하나, 둘, 셋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작가의 캠퍼스 통해서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 보지 않으면 작가 캠퍼스 기호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호가 이제 한번 작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 기호를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호는 정착하고 그것이 빅데이터의 입력 자료로서 들어가고 우리 사회의 질서나 가치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정착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작가 캠퍼스는 쉽게 뭔가 빨리 예측해서 그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해나가면서 기호화하고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옳은 연구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점이 좋은 사람과 학점이 나쁜 사람이 있고 수도권 대학이 있고 지방 대학이 있단 말이죠. 이걸 흔들 수 있는 이게 그 빅데이터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 인식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데이터 속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미래 사회 없이 교육의 기호에 흔들림 없이 가버렸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 구글로 대변되는 그 빅데이터는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서에 기반하는 기호로서 그것을 판단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사이언스 월드넷에서는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지표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이 사람의 이루어진 교육의 하나의 지표가 딱 생기면 이것을 사회는 이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네,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네 라는 새로운 기호로서의 작동을 지금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에 넣지 못하면, 기존의 질서를 흔들지 못한다면은 이 교육을 일반 전형 좀 높이고 특별 전형 좀 낮추고 이렇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질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이언스 월드의 사이버그 싱크의 교육의 기호를 흔들어서 우리 나름의 빅데이터로 이렇게 주입했을 때만 미래 사회 혹은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차별 같은 것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만들 수 있는 출발을 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육개혁하고 교육정책 좀 바꾸고 서울대학 없애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의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체제, 차별은 수십 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동안 잘 만들어진 질서고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이 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교육 관계자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호, 그 밑에 있는 기호 자체를 흔들어야만 되고, 더군다나 자동화 시절과 인공지능 시절이 왔을 때는 더더욱 이런 기호 차원의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기호 차원에서 생성하지 않으면 절대 사회 질서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지금의 사회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길을 찾는 노력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동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경제 공동체를 이뤘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쓴다 그러면 그 가치의 기준은 지금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돈의 가치의 기준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노력을 제가 폄하한다든지 그분들의 노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의 노력과 사이언스 월드이 하고 있는 노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대안학교가 있으면 대안학교에서도 학생을 평가하잖아요. 다음에 입학을 이렇게 입학 사정을 하고 입학생을 하고 졸업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어디가 졸업했네, 어디에 입학을 했네, 아니면 강의가 이루어졌네 이러면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제도권 교육과 학교라는 시스템과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뭐 평가를 좀 다르게 했다든지 참 잘했어 라든지 등수를 정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지, 그 평가는 지표 같은 것들이나 학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사회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비슷하게 가져 있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동일한 기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도 이제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 운동을 하는 지역을 많이 가서 사이언스 월드를 같이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엄청난 다른 사회 혁명 같은 운동을 한다라고 하고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저도 믿는데 가보면 쓰는 돈은 우리 자본, 그들이 혹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자본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지역화폐를 하더라도 뭐 10입, 뭐 10오라 뭐 이렇게 하면 대개는 10원, 동일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지역을 통해서 지역 속에서 그 재화들이 돌고 지역의 상인들을 돕고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100분 동의를 하지만 그것과 우리가 동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시도를 하는, 실험을 하는 곳은 세상에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기호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김자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월드는 엄청난 많은 실패를 하고 사이언스 월드가 끝나고 나서는 모든 어떤 시도들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시도를 누군가 이 사회에서 해놓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인공지능 사회에 있어서 누군가 씨앗도 없다면 지금의 질서 속에서 항상 대항하고 어떤 큰 합의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항상 소외된 계층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속에서 아무리 소외 계층을 하고 뭐 기본소득을 한다 하더라도 소외된 계층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리고 우리 센터가 못하고 또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후를 만들어서 새로운 움직임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씨앗 정도는 뿌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센터, 사이언스 월드 센터가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요청받은 그런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후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흔들고, 빅데이터는 새로운 사회의 정의에 기반한 윤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미지 형성이라는 것은 인간 동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이미지죠. 뭔가를 보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것, 이것을 공유하잖아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술에 있어서 오브제가 있으면 오브제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representation이라는 거죠. 뭐로 표현되는데 나는 이걸 보고 뭘 느꼈어.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은 뭘 느꼈다. 이랬을 때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기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호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그냥 단순하게 그릇인데, 빈 그릇이죠. 근데 이 그릇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의미가 막 날아와요.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삼각형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삼각형으로 딱 바뀌어서 그걸 딱 잡는 거죠. 잡아서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여기 위에 뭔가 이렇게 팍 이렇게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작가도 보고 대중도 보잖아요. 작가 캠퍼스를 통해서요. 이 사람의 코는 이렇게 생겼어. 눈은 어떻게 생겼어. 머리카락은 이래. 그 당시 표정은 이래. 이렇게. 근데 이제 코를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놈 그놈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특징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기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한테 몽따주 기법으로 작가 캠퍼스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 사람은 만약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한 60명 정도가 울음을 터뜨리고 위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호를 통해서. 기호는 작가 캠퍼스가 예리하게 찾아낼 거라는 거죠. 그것은 작가와 대중이 나타내는 그 어떤 그 순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플랫폼이 빅데이터 형식으로 언젠가는 찾아내고 이것이 또 모든 사람들의 집단 지성적인 판단의 기준과 이미지와 기호를 연결하는 신호로서 모이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 질서가 됐고
이것이 작품을 감상하는 포인트가 되고 시대 정신을 담을 수가 있고 작품의 가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떠오르는 기호, 이미지의 기호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해석의 기호죠. 네. 해석,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 단계를 나눌 수 있죠. 이거는 기호학자들도 누누이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대상을 보는 거, 그다음에 표현되는 것,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되는 것, 다음에 interpret로서의 기호, 이 여러 가지 기호가 또 이쪽 차원도 있잖아요. 시간과 뭐 이런 차원이 있고 또 이쪽 공간이 있으니까 기호가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된다면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기호 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화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너스 엔트로피 시절에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질서화되고 할지는 좀 더 그게 이제 폼이잖아요.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예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뭔가 법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폼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자연현상이죠. 그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게 이제 동양에서는 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think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뭔가 사용도 하고 이제 스마트 기기로 대변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우리는 사이보그라고 했는데 그러면 think는 뭐냐라는 거거든요. think는 니체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개념을 가져왔는데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초인의 개념이죠.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때도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잖아요.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듯 보여도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 떠오르고 두 개 떠오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머리가 나의 마음이나 머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막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막 하면서 그 소위 얘기하는 자본과 권력이 의도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질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머리에 떠오르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니체의 생각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은 막 자기는 생각한다고 믿는다. 근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사회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그냥 또 올리는 거야 라는 거죠. 이게 기호의 위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이버그 think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나 큰 어떤 자본의 힘이나 아니면 뭐 그 두 가지 외에 어떤 힘이 나한테 떠올리도록 하는 이미지나 떠올리도록 하는 표현들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려면 나의 사고방식이나 마음이나 이것들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중용이거든요. 중용은 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려면 일단은 비워놔야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한 대로 아무리 우리가 뭘 만들어놔도 그들은 자기들의 빅데이터 속에 넣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 사람의 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잘 만들고 해도 그냥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에 약하니까요, 사람이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본은 뭐냐? 비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가 딱 기호가 왔잖아요. 그죠? 돈의 지금의 기호. 우리 사이버그가 얘기하는 기호, 사이언스 올든의 기호가 아니라 지금의 기호가 딱 왔을 때 떠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비워야지 명상을 하고 아니면 막 나를 때리고 나를 학대하고 아니면 이게 아니라 다른 기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하나의 혼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돈이 딱 왔으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를 뭐로 생각해야 되지? 똥보니 화폐로 생각할까? 아니면 달러로 생각할까? 라는 혼돈이 왔을 때 그 순차적인 그 순간에 갑자기 비는 거죠. 마음이나 머리가 텅 비어버려.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지금의 권력이나 체제나 시스템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 힘을 가진 혹은 지금의 그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서가 나오고, 그랬을 때 걔네들이 서서히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꼭 무너지지 않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돼 갈 수 있다라는 거죠.